이 판결은 형사 절차에서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정면으로 묻는 사건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피고인은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접견이 불어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그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심야에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고 조서를 작성했다. 이후에야 접견 불허 처분이 취소되어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었다. 이때 작성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과연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단호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은 형식적인 변호인 선임권이 아니라 실제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접견 교통권에 있다고 보았다. 변호인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문은 실질적인 방어권이 박탈된 상황에서의 조사이며 그러한 상태에서 얻어진 자백은 임의성 판단 이전의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는 부분적, 형식적 배제가 아니라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제외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에서 검사 작성 제1회 피의자 신문 조서는 바로 그 이유로 증거 능력이 부인되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연행이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묻건한 자의 기소, 소송 조건의 결여, 공소장의 중대한 방식 위반과 같은 예외적 사정이 필요하며 수사 단계의 위법은 원칙적으로 증거 배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체계상 공소제기와 증거 능력을 엄격히 구분하려는 태도이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법적 논쟁도 함께 다루어졌다.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것이 헌법이 선언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는 헌법 원리이며 북한이 여전히 그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의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의 헌법 해석이 분단 현실과 국가안보를 강하게 전제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 판결의 진정한 무게중심은 국가보안법 범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판단에 있다. 대법원은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의 회합, 통신연락, 간첩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친북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인식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을 주석이라고 부르거나 북한 음악을 찬양하는 언동은 친북적 태도로 볼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지령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증거평가를 그르친 것이라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피고인이 강연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표현물을 제작, 전시,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행위는 그 한계를 넘는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적 표현물을 일반인에게 전시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 반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 판결은 형사사법의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절차적 권리는 결코 형식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얻어진 자백은 어떤 이유로도 유죄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선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의미를 지닌다.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 추상적 위험이나 사상적 성향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인식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의학과 과학수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판결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수사기법이 아무리 고도화되고 과학적 외관을 갖추더라도 그 출발점이 되는 진술과 자료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상태에서 수집되었다면 신뢰성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강압적 고립된 환경에서 형성된 자백은 심리학적으로도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학수사 결과와 결합될 때 오히려 오판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이 판결은 수사의 효율성보다 절차의 정당성이 형사사법의 토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결국 이 판결은
국가안전보장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긴장 속에서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그어놓았다. 변호인 없는 자백으로 유죄를 만들 수는 없고 막연한 친북 성향만으로 반국가범을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대법원 90도천 586 판결은 과거의 사건이면서도 오늘의 형사사법과 수사관행을 비추는 여전히 유효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